안녕하세요,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사랑의 여정이 저를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로 데려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뉴욕에서 태어나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자란 제가 지금은 땅끝까지 펼쳐진 논밭과 작은 마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한 남자, 민수를 만난 순간부터 시작되었죠. 저는 대학 시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민수를 만났어요. 당시 저는 국제학을 전공하면서 글로벌 시민이 되고 싶다며 야심차게 프랑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민수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고 처음엔 저와 크게 친해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는데 사실 저는 조금 더 직설적이고 활발한 성격이라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가까워지게 된 건 한 문화 교류 모임에서였어요. 그날 민수는 한국 전통 음식을 소개하며 김치와 불고기를 만들어 왔고 저는 뉴욕식 애플파이를 가져갔죠. 민수는 제 애플파이를 한 입 먹더니 그 특유의 얌전한 미소를 지으며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네요. 애나 씨처럼요 라고 말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던 걸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민수는 저를 한국 음식점에 데려가 한국식 바비큐를 소개해줬고 저는 민수에게 뉴욕의 숨은 맛집을 안내하며 함께 웃고 즐겼죠. 그는 항상 차분하고 사려 깊었어요. 제가 대학 생활이나 꿈에 대해 고민할 때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저를 응원해 주었고 그런 모습에 저는 점점 더 민수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우리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민수가 제게 처음 사랑한다고 말한 순간도 잊을 수 없어요. 한밤중에 함께 생강을 따라 걷던 날 민수는 살짝 부끄러운 듯 애나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특별해. 나는 내가 정말 소중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를 꼭 껴안으며 나도 그래, 민수야 라고 대답했죠. 그날 밤 파리의 밤하늘은 별처럼 빛났고 저희 둘도 그렇게 반짝였어요. 우리의 관계는 긴 거리와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졌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고 제가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1년 후 민수가 뉴욕으로 오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함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운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프로포즈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이루어졌어요. 민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수 옆 벤치로 저를 데려갔어요.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이었는데 그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며 무릎을 꿇었죠. 애나, 내가 내 인생의 전부야. 나와 함께 해줄래? 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어요.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예스라고 외쳤고 우리는 벚꽃 아래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축하를 보내주는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뉴욕에서 안정된 삶을 시작했지만 민수의 가족과는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상태였어요. 민수는 자주 할머니 이야기를 하며 시골에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던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에 묘한 감정이 들곤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한국의 농촌 체험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푸른 들판과 정겨운 한옥,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떡을 만들고 감자를 캐며 웃는 모습이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민수야, 이런 곳에서 살면 어떤 기분일까? 제가 물었더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딱 그런 곳에 계셔. 우리가 아직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가볼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민수의 고향을 직접 보고 그의 가족과 진정한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여름 휴가를 한국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야 했고 할머니는 제가 뭔가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듯 하나하나 꼼꼼히 지켜보셨습니다. 삽질을 할 때도 그렇게 하면 뿌리가 다칠 텐데 제대로 해 라며 지적하셨고 물을 대는 법도 물이 균일하게 퍼져야지.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민수를 힐끔 쳐다보며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이미 밭 한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그저 농촌 체험의 일부라고 애써 생각하며 웃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몸이 너무 지쳐 저녁이 되자 온몸이 뻐근하고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준비한 한식 밥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반찬들과 김치, 된장국까지 모든 것이 정갈했지만 저에겐 낯선 맛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김치를 한 입 먹자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맛이 어때? 저는 솔직히 맵고 익숙하지 않은 맛이라 당황했지만 최대한 미소를 지으며 특별한 맛이에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 제 미숙함이 또 드러났습니다.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고 애나야, 여기선 설거지를 조심해야 돼. 그릇도 그냥 그릇이 아니야. 전부 다 소중한 물건이야. 라는 할머니의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민수가 저를 달래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엄하신 건 맞아 하지만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뜻이야. 너무 기죽지 마. 민수의 말에도 저는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계속 시험하는 것 같았고 저는 매번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민수와 저는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민수는 제가 할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반찬을 만드는 걸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제 손놀림은 어설프기 짝이 없었고 고추장을 넣을 때도 양을 잘못 맞춰 요리가 망쳐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라. 음식은 정성만 있으면 돼. 처음으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위로를 받았고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습니다. 논에 나가서 일할 때면 삽질을 잘못해 물이 흐르지 않거나 잡초를 제대로 뽑지 못하는 일도 많았어요. 할머니는 제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도 점점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힘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맞을까라고 묻곤 했습니다. 민수는 저를 격려하며 할머니도 내가 노력하는 걸 알아보실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민수가 제게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너가 관심 있는 걸로 할머니와 이야기해보면 어때? 요리든 디저트든. 그 말에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요리와 디저트였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저는 SNS에서 본 한국 디저트 꿀떡 시리얼을 떠올렸습니다. 외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디저트를 할머니와 함께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했죠. 할머니, 제가 본 재미있는 한국 디저트가 있는데요.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할머니는 처음에 떡을 우유에 넣어 먹는다는 말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떡은 떡답게 먹어야지. 그걸 우유에 넣어 먹으면 무슨 맛이 나겠니? 하지만 민수가 거들며 한 번만 애나가 만든 걸 드셔보세요. 할머니, 라고 설득했고 마침내 할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떡을 작게 자르고 우유를 부어 꿀떡 시리얼을 준비했습니다.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할머니께 그릇을 내밀었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입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외치셨어요. 이거 꿀떡이잖아. 네. 할머니, 제가 만든 꿀떡 시리얼이에요. 할머니는 몇 번 더 드시더니 신기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떡을 이렇게도 먹을 수 있다니 이거 재미있네. 미국 사람들도 이걸 좋아한다고? 맞아요. 해외에서 K-디저트로 정말 인기 많아요. 제가 설명하자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할 만하구나. 떡을 이렇게 신기하게 먹다니. 재미있네.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걸 본 순간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와 할머니 사이에 작은 연결고리가 생긴 것만 같았어요. 할머니께서 꿀떡 시리얼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문득 제 찜 속에 있던 약과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디저트 중 하나였죠. 약과를 꺼내 할머니께 드리며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드셔보세요. 그런데 조금 특별하게 먹어보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제가 약과 위에 달달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얹어 할머니께 내밀자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시던 할머니도 한 입 드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약과를 이렇게 시원하고 달달하게 먹을 수 있다니. 이 더운 날에 딱이구나. 할머니는 약과와 아이스크림 조합을 계속 드시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안 그래도 요즘 한국 사람들 쌀을 안 먹어서 내가 걱정인데 외국에서 이렇게 떡이랑 약과를 좋아해 준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애나야, 너 정말 기특하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할머니께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저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애나야,
다음엔 내가 약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우리 떡을 널리 알려야지. 할머니는 말씀하시며 약과에 얽힌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저와 할머니 사이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꿀떡 시리얼과 약과 아이스크림은 우리 관계의 작은 시작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죠. 한국에서의 시골살이는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할머니와 조금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논에서 잡초를 뽑느라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시원한 음료가 간절했습니다. 문득 제 짐 속에 넣어온 미국에서 가져온 식혜 캔이 생각났습니다. 미국의 아시안 마트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캔 음료는 제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즐겨 마시던 것이었어요. 냉장고에 캔 음료를 넣어둔 기억이 나서 급히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만 불안하게 쌓여있던 김치통 하나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뚜껑이 덜 닫힌 김치통이 기울어지며 김치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어머, 이럴 수가. 저는 급히 키친타올을 가져와 닦기 시작했지만 이미 바닥에는 빨간 김치 국물이 널리 퍼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시며 상황을 목격하셨습니다. 순간 그분의 표정이 굳었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정성 들여 담근 김치인데. 내가 이걸?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하며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때 제가 들고 있던 식혜 캔이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캔을 손에 들어 올리며 눈썹을 치켜 세우셨어요. 이게 뭐냐? 이게 식혜라고? 캔에 들어있는 게 식혜라고? 저는 조금 당황하며 웃으며 대답했죠. 네. 할머니, 저는 이렇게 캔에 담긴 식혜를 마셔봤거든요. 미국에서도 팔더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게 무슨 식혜야. 진짜 식혜가 뭔지 내가 보여줘야겠구나. 따라와라. 할머니는 부엌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엿기름과 쌀을 꺼내시며 말씀하셨어요. 식혜라는 건 이렇게 만드는 거다. 우리 조상들이 한여름 더위를 이기려고 만들어 먹던 음료야. 캔에 담긴 것과는 다르지. 할머니는 엿기름을 물에 불리며 천천히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아 엿기름을 짜내는 과정부터 쌀밥을 넣고 끓이는 과정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식혜는 정성이 다야 정성이 없으면 맛도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깊이 와 닿았어요. 식혜를 끓이는 동안 할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더운 여름날마다 식혜를 만들어 마셨지. 우리가 먹고 자란 게 바로 이런 거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니 안타깝다. 몇 시간이 지나 드디어 할머니의 식혜가 완성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차갑게 식힌 식혜를 큰 그릇에 담아 내오셨고 저는 한 입을 떠서 맛보았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이게 진짜 식혜군요. 제가 캔 음료로 마시던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할머니는 제 반응에 살짝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지. 이런 걸 알아야 내가 진짜 한국 음식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다. 할머니는 식혜를 한 입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쌀을 안 먹는 사람들이 많아 걱정인데 이렇게 해외에서도 식혜 같은 걸 좋아해 준다니 고맙구나. 너도 이런 걸 배우고 좋아해 주니 기특하다. 그 말씀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실수를 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한국 전통을 전수해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식혜와 함께 약과를 곁들여 먹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애나야, 너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앞으로도 이런 전통을 기억하고 널리 알려라 할 수 있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이런 문화를 더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실수를 통해 오히려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한국의 전통을 배우고 그 정성의 가치를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저는 짐을 정리하며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할머니와의 문화적 차이로 갈등도 있었고 제가 서툴러서 벌어진 실수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와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특별한 것을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기 하루 전 할머니께서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저를 부르셨습니다. 애나야,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뭘 좀 가르쳐 주려고 한다. 이건 너한테 꼭 전하고 싶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약과와 떡 만드는 재료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도 우리 전통 디저트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오늘 제대로 알려줄게.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아 모든 과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약과에 반죽을 할 때에는 손으로 정성껏 주무르는 방법, 떡을 찔 때는 쌀을 얼마나 불리고 어떻게 고루 펴야 하는지 등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약과는 달고 맛있지만 만드는데 손이 참 많이 간다. 그래서 이걸 먹는 사람은 만드는 사람의 정성을 꼭 알아야 해.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통 음식을 만드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넘어 마음을 전하는 일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침 제가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할머니는 직접 만든 약과와 제가 도운 떡을 한 접시 들고 가셨고 잔치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외국 며느리가 도와서 만든 거야. 떡도 같이 만들었으니 다들 먹어봐. 할머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약과와 떡을 맛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참 잘하네요. 이거 맛이 좋습니다. 외국 사람이 이렇게 떡까지 만들다니 대단하네. 그 반응에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고 할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할머니께서는 직접 만든 약과와 떡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미국에 가서 민수랑 같이 먹어라. 너희가 우리 전통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도 미국에 돌아가서 할머니께 배운 것들을 꼭 기억하고 친구들에게도 한국 전통 음식을 알려줄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너도 이젠 우리 가족이다. 언제든 또 놀러 오너라. 이번엔 농사 말고 우리 집에서 쉬기만 해도 된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번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농촌 체험이 재미있을 것 같아 시작했던 여행이었지만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의 정성과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저를 엄격하게 대하셨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전통을 전수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 역시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지금은 약과와 떡을 만들며 할머니가 했던 말을 잊을 수 없어요. 음식에는 정성이 담긴다. 그 정성이 사람을 움직이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거야.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할머니와 함께 만든 전통 디저트와 그 과정에서 느낀 감동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할머니께 배운 약과 만드는 과정, 직접 쪄낸 떡, 그리고 함께 즐긴 식혜까지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죠. 영상의 제목은 간단하게 K-디저트의 진짜 맛 할머니와의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영상은 업로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정성이 담긴 디저트라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약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줄 몰랐어요. 꼭 먹어보고 싶어요. 한국의 전통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저도 농촌 체험을 해보고 싶네요. 댓글마다 사람들의 감탄과 호기심이 가득했고 팔로워 수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K-디저트의 정성과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간 것 같았어요. 할머니와 함께했던 디저트를 소개한 영상이 화제가 된 이후 K-디저트는 점점 더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약과와 꿀떡 같은 전통 간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저트가 소개되며 한국의 맛이 더욱 주목받고 있었죠.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K-디저트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호빵, 그리고 호떡은 한국 겨울 간식의 최강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린 제 영상은 또 한 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붕어빵 속의 달콤한 팥, 호빵의 폭신함, 호떡의 쫀득한 식감을 소개하며 이 디저트들이 겨울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팔로워들은 붕어빵은 진짜 귀여운데 맛도 좋을 것 같아요. 호빵처럼 따뜻하고 푹신한 간식은 겨울에 딱이죠. 라며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집에서 직접 붕어빵 틀을 구입해 따라해보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K-디저트는 이제 단순한 간식을 넘어 한국 문화의 따뜻함과 정성을 알리는 매개체가 되었고 저는 그 흐름의 일부가 된 것이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뉴욕에서도 한국 겨울 간식이 더욱 생각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밤이면 눈을 감고 할머니의 따뜻한 식혜와 약과의 달콤한 맛, 그리고 할머니의 미소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문득
다음 겨울에는 민수와 함께 다시 할머니 댁을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와 붕어빵, 호빵, 그리고 호떡을 같이 먹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할머니께서는 과연 붕어빵을 어떻게 만들어 드실까? 호떡은 또 어떻게 변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한국에서의 추억은 제게 끝없이 새로운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다음 겨울이 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할머니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전통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 겨울, 붕어빵과 호떡의 향이 가득한 할머니 댁에서 여러분께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